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전란을 보셨나요? 강동원, 박정민, 차승원 주연의 전란은 2024년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이기도 했는데요. 조선의 14대 임금 선조 때의 임진왜란을 시대적 배경으로 신분제의 갈등을 다룬 작품입니다. 역시나 이 영화에서도 선조는 꼴사나운 악역으로 등장하는데, 전란의 이해를 조금이나마 돕고자 영화 속 실제 역사 배경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영화의 스포일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는 선조가 정여립의 대동계라는 조직을 토벌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실제 역사에서 이때의 사건을 기축옥사라고 부르는데요. 선조 제위 중반기에 조선의 조정은 서인과 동인이라는 붕당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동인이 우세한 가운데 서인이 끌려가는 전국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임진왜란 3년 전이었던 1589년 덜커덕 정여립 모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여립은 율곡 이이의 제자로 처음에는 서인 소속이었습니다. 율곡 이이는 정여립의 총명함과 명민함을 칭찬했지만 성격이 과격하다는 것을 항상 걱정했다고 하죠. 그래서인지 율곡 이이는 정여립이 자신의 제자임에도 정여립이 관직 생활을 시작할 때도 정여립이 요직을 맡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러니 율곡 이이를 사상적 지주로 여기는 서인의 다른 대신들이나 율곡 이이 발악이었던 선조도 정여립을 멀리하였죠. 같은 서인 사람들에게 대단히 실망감을 느끼고 있던 정여립은 율곡 이이가 사망하자 동인으로 붕당을 갈아탔고, 그 때문에 서인의 신하들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었던 선조조차 정여립을 신뢰하지 않자 정여립은 모든 관직에서 은퇴하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정여립의 고향은 전주였는데 지금의 전라도 죽도라는 섬으로 거처로 옮기고는 그곳에서 대동계라는 사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대동계는 사냥과 군사 훈련을 하는 사실상 군사단체에 준한 조직이었습니다. 단체의 활동 명분은 정치와 성리학에 대해 토론하면서 지방 유생들을 교육하고 사냥 활동으로 육체를 단련한다는 동아리 정도였다지만, 대동계가 한 번은 왜구들을 격퇴한 적이 있을 정도로 이들은 군대에 준하는 조직이었고, 단체 구성원 대다수가 힘이 센 장사이거나 노비들, 즉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아울러 대동계에서 개최한 학술 대회에서 이 성리학의 질서와 신분제를 부정하는 다소 위험한 정치 발언들이 오고 갔습니다. 단체의 명칭인 대동계의 대동도 유교에서 말하는 차별이 없이 모두가 동등한 이상사회, 대동사회에서 따온 말이기도 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대동계의 명성을 듣고는 대동계로 몰려들었으며 대동계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됩니다. 당연히 조선 조정에서는 대동계를 가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정여립을 눈여겨보고 있던 서인들은 선조에게 정여립이 모반을 일으키려 한다며 역모 혐의를 씌웠고, 선조가 대동계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정여립은 어명을 거부했습니다. 어명을 거부하는 순간 정말 역모가 되는 거죠. 화가 난 선조는 정여립과 대동계를 반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관군을 보내 그들을 진압했습니다. 정여립은 전투를 벌이던 중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하였고요. 이때 정여립과 조금이라도 연락을 하고 지냈던 사람들도 전부 체포되어 처형당하거나 탄핵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정여립이 동인 소속이다 보니 이때 숙청되었던 정치인들 상당수가 동인 계열이었고, 이 사건을 기축옥사라고 합니다. 기축옥사로 인해 서인이 정권을 장악했죠. 영화 전란에서 또 한 명 중요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선규 배우님이 연기한 자령이란 캐릭터인데, 공식적으로 이 자령이란 캐릭터는 영화에서 만든 허구 인물이지만 자령의 실제 모티프가 되는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의병장 김덕령입니다. 김덕령은 임진왜란 당시 전라도에서 활동했던 의병장으로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무예에도 능했으며, 당시 백성들은 경상도의 곽재우, 전라도의 김덕령이라고 부를 만큼 백성들의 큰 지지를 받던 의병장이었죠. 김덕령은 왜적을 위험으로 굴복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순신 장군과 곽재우 장군과도 모두 전투를 수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중반기 명나라 주도로 일본과 휴전회담이 논의되며 잠시 전쟁이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간 북쪽으로 주랭랑을 쳤던 선조도 1593년 10월 조정을 이끌고 수도 한양으로 돌아왔죠. 한양의 모습은 예전 한양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정부가 돌아와서 만난 한양은 처참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일본군이 서울을 나갈 때 무차별적 사륙을 벌였고, 길거리에 몇 개월간 수습되지 못한 시체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시체를 퍼거먹는 까마귀 떼와 각종 벌레들로 인해 한양의 위생 상태도 최악이었죠. 살아남은 사람들도 굶주림에 죽어가기 부지기수였고, 심지어 인육을 먹기까지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안 문제도 심각했죠. 치안 문제는 비단 한양뿐 아니라 조선 전국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전국이 전쟁터가 되었고, 조선의 조정은 이리저리 도망만 다니니 조선의 조정은 중앙정부로서의 행정력과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였죠. 당연하게도 조선의 치안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심지어 백성들끼리 서로 약탈하는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일부는 도적대가 되고 자신이 의병이라고 사칭하면서 백성들의 재산이나 쌀 등을 강탈해갔습니다. 가장 큰 도적대 무리가 청계산의 송유진 무리였는데 1594년 1월 조선의 조정은 관군을 청계산에 투입하여 송유진의 무리를 토벌하였죠. 송유진 등의 주모자들이 국문을 당하는 와중에 충청도 의병장 중 한 명이었던 이산겸이 청계산 무리들을 도와주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산겸은 여러 전투에 참가하며 전적을 세운 경험이 많았고 충청도를 철통같이 지키던 의병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도적대들을 도와주겠습니까? 당시 활기를 치고 다녔던 도적대들은 자신의 행동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유명한 의병장들이 자기들을 돕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는데 이산겸도 단순히 이런 경우였고 실제로 이산겸은 청계산 무리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국문 중에 이산겸의 이름이 언급이 됐으니 이산겸도 불러들였고 이산겸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모진 고문을 받다가 억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조선의 신하들은 국왕 선조가 자신과 달리 백성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의병장들을 경계하고 있다고 눈치를 채기 시작하죠. 송유진 사건 이후에도 의병을 사칭하거나 도용하는 도적대들이 너무 많자 조선 정부는 1594년 4월 모든 의병들을 김덕령 휘하의 소속으로 조직화해버렸습니다. 사실 의병들을 전부 한 사람의 지시를 받는 한 개의 조직으로 편입시켜버리면 반발이 심할 텐데 거의 모든 의병장들이 김덕령이 부활하면 괜찮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독불장군으로 유명하고 의병을 관군화하는 조치에 불같이 활연했던 경상도의 곽재우도 김덕령의 지시를 받는 거라면 의병들이 조직화되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김덕령은 아주 명망이 높았죠. 1596년 7월에는 충청도 홍산에서 이몽학 등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몽학은 왕족의 서울로 역시 의병을 일으킨다는 핑계로 충청도에서 군사조직을 만들고는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몽학 자체는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몽학의 반란에 꽤 많은 백성들이 참여하였는데요. 후대의 학자들은 전란 초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살 길 바빠서 도망치기만 했던 무능한 정부를 향한 백성들의 불만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몽학은 무능한 정부를 타도하겠다고 하며 거병했고 많은 백성들이 호응했죠. 옛날 송유진처럼 이몽학도 김덕령, 곽재우 등 내노라 하는 의병장들이 자신의 혁명을 지지하고 있다 헛소문을 퍼뜨렸고 덕분에 반란의 규모도 더더욱 커졌습니다. 이몽학의 난은 초기 충청도 홍산의 5개 마을을 차지할 정도였으나 같이 반란을 일으키기로 했던 동료들의 배신과 조선 관군의 심리전에 이몽학의 부하들이 이몽학을 죽이면서 끝이 났습니다. 문제는 이몽학의 난 진압 이후 선조가 김덕령, 곽재우 등이 반란을 지지했다는 것에 불같이 화른했다는 겁니다. 선조는 별다른 제대로 된 조사 없이 1596년 8월 김덕령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8월 말 김덕령은 약 한 달간의 모진 고문을 받다가 형장에 있을로 사라졌습니다. 김덕령을 죽일 때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나 선조는 듣질 않았죠. 하지만 의아하게 곽재우에 대해서는 그냥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송유진의 청계산 무리 소요 사태로 의병장 이산겸이 억울하게 죽고 또 이몽학의 난을 통해서 김덕령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엄청난 반발을 샀고 그래서였을까요? 이 이후로 의병의 수가 급감하고 훗날 휴전협정이 결렬되어 임진왜란이 후반부인 정유재란으로 접어들 때도 의병들의 활약상이 없다시피 하답니다. 국왕 선조가 얼마나 악질적인 국왕인지 아시겠죠? 정여립의 대동기 토벌에서 시작해 조선의 신분제가 요동치기 시작했던 사건 임진왜란을 거쳐 의병장에 대한 선조의 처우까지 전란의 주제가 뭔지 다들 느껴지시죠? 이상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전란의 배경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